길들인다는 건 관계를 만든다는 거야. 너는 나에게 많은 아이 중 한 명에 불과해. 그러니까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에게 나도 많은 여우 중에 하나일 테니까.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너는 나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되고 나도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여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돼. 그게 관계를 만드는 거야.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나를 길들여줘. 참을성이 있어야 돼. 일단 오늘은 이렇게 조금 떨어진 채로 앉아서 힐끔힐끔 쳐다만 봐. 그리고 내일 다시 나를 만나면 조금 가까이 앉는 거야. 이왕이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와주는 게 좋아. 네가 오후 4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오후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너를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그리고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행복해지겠지? 그게 길들여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지. 라디오 제이.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주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씩 길들여가는 이 시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실게요. 다시 생각해봐. 이게 우리 최선은 아닐 거잖아. 왜 애써 네 맘을 숨겼자 나를 봐. 이렇게 금방 낚이는 시선. 좀 더 가까이. 그렇게 말고 이렇게 포근하게. 작은 내 심장 소리에 감동하게. 함께 좀 더 있자.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난 외로워. 아니 심심했어. 어차피 난 늦었어. 분명 후회할걸. 뒤돌아선 순간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가까이 삭막한 이 하루에 마법을 걸게.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다 난리 나던데. 녹아버린데도 괜찮아. 나 좋다는 인간들이 널렸음. 아쉬울 게 뭐 있어. 너만 손해인걸. 뒤돌아선 순간부터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눈 마주치면 게임 끝이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넌 날 그리워하게 될 거야. 한 번 빠지면 답이 없지. 어쩔 수 없어 태생인걸. 그러니까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악뮤의 이수연 양이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부른 고양이 듣고 오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더웠었는데 요즘은 선선해서 좀 지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에는 추워서 전 어제부터 전기담요를 켜기 시작했어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전 공지사항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요즘 현생이 많이 바빠요. 그래서 주중에 영상을 지금 전혀 만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오늘은 부랴부랴 돌아와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라디오 형식의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연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보내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요. 네. 사연보다는 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좀 있으셨나 봐요. 네, 사연은 한 분만 보내주시고 나머지는 다 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Q&A 라디오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제가 이메일로 사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하시고 싶은 얘기, 궁금한 점, 뭐 롤플 주제 등 여러 가지 그냥 저한테 하시고 싶은 얘기들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 받아보니까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저에 대해서 보내주셨던 Q&A들을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나이가 몇 살이신가요? 네, 일단 이거는 나이는 비밀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롤프라는 주제가 이제 여자친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걸 녹음을 하는 저라는 사람의 연령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게 이제 제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나이는 신비주의로 남겨두겠습니다. 두 번째, 직업. 그렇죠. 일단 사회인이에요. 사회인이라고 하면 얼추 연령대가 짐작이 되시긴 하실 거예요.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럼 세 번째. 사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서울인가요? 경상도신가요? 실제 거주하는 곳은 서울 경기권이고요. 네, 출신은 대구입니다. 대구이기 때문에 사투리 영상을 녹음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음악이나 영화 취향. 이건 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이렇다 할 음악 취향이 없기 때문에 제가 특정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 가수의 음악만 듣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예를 들어 TV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유튜브에 올라오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볼 때 배경음악으로 음악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저 노래 좋다. 뭐지?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서 듣는 타입이라서 굳이 말씀드리면 멜로디가 좋은 멜로디가 좋은 노래를 좋아해요. 근데 그게 취향이라면 취향일 것 같아요. 그런데 헤비메탈이나 좀 하드락 같이 볼륨이 좀 큰 종류의 음악들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영화 취향. 영화 취향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혼자 보러 다니는데 가급적이면 밝고 재밌고 그런 걸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동을 준다거나 이렇게 사람을 울리는 영화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무서운 영화는 못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예전에 영상 더보기란에도 썼었는데 서치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어요. 되게 독특한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고 생각도 못했던 방식의 전개라 가지고 다 보고 나서도 주변에 꼭 보라고 추천을 해준 영화였어요. 네, 뭐 스토리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영화 관련해서 친구에게 전해드린 에피소드가 뭐가 있냐면 영화 관련해 그게 저예산 영화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화를 촬영할 장소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떤 그 집을 발견을 했나 봐요. 근데 그 집에 굉장히 많은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뭐 병원도 있고 뭐 무슨 사람 방도 있고 뭐 이런 데를 발견했나 봐요. 그래서 아, 여기 너무 좋다고 꿈의 그 무대인 거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 여기서 뭔가 촬영을 하는 장소냐 했더니 그 집 관련된 사람들이 당신들은 못 봤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영화를 13일 동안 촬영을 했는데 영화 촬영을 다 하고 이제 나오면서 그 카메라맨을 마주쳤대요. 근데 그 카메라맨이 말해준 게 그 영화를 찍었던 그 집이 그 AV 그 포르노 영화를 촬영하는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세트와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족 무비인데 포르노 영화를 찍는 데서 찍었다는 에피소드를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친구한테 전해 듣고 굉장히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기회 나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밌어요. 그 외에는 뭐 마블 쪽 아이언맨이라든가 스파이더맨 아니면 애니메이션 그런 쪽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들은 전부 다 ASMR 관련된 질문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요. 답변 드리기 전에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실게요. 윤하가 부른 노래고요. 우산입니다.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아이고야 어딜 가도 떠 있는 내 작은 먹구름 같이 발딛고 잡아보려고 해도 기가 닿지 않아 항상 손끝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유나의 우산이었습니다. 자, 저희 ASMR 관련된 여러분의 질문이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롤플레잉을 시작하게 된 계기. 글쎄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ASMR 이 채널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약간 그 번아웃 증세가 와서 거기 플러스 뭔가 이제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도 힘든 게 겹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런 의욕이 없고 일은 하죠. 일은 그냥 기계적으로 일은 하는데 그 외에는 그 아무것도 신경 쓰기 싫고 의욕도 안 나고 그냥 다 귀찮고 막 저기 바닥까지 꺼진 상태가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회복을 해야 되긴 하니까. 그래서 뭔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를 뭔가 찾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게 마이크를 사자였거든요. 여기서 갑자기 마이크를 사자라는 결심을 했다는 게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ASMR 이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사람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한참 많이 좋아했었던 시기가 있어서 성우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찾아서 듣기도 했고, 그리고 목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똑같은 말인데 어떻게 얘기하고 어떤 톤으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그거를 이제 혼자 막 시험을 막 해보는 그런 재미? 약간 또 변태 같긴 한데 어떤 사람한테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얘기해보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해보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해보고 이런 걸 반복해서 스스로 해보면서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소리로 요런 톤으로 요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구나. 그런 뭐 제 나름대로의 테스트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녹음된 자기 목소리를 듣는 거를 굉장히 어색해 하잖아요. 자기가 평소 귀로 듣던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냥 평소에 들리는 제 목소리보다 녹음된 제 목소리를 듣는 걸 더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고요. 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녹음할 때는 평소에 말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무래도 말을 하게 되니까. 근데 그 목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 좋게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비싼 마이크도 필요 없고 그냥 좀 굉장히 저렴한 스탠드 마이크 있죠. 그런 거를 사서 전 녹음 일기를 녹음을 했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날씨는 뭐 오늘은 어떤 일을 했고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런 기록을 많이 남겨놨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취미 생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사진이나 글이 아니라 목소리라는 그런 제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스탠드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혼자서 녹음, 그때는 이렇게 롤플레잉 같은 연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녹음을 하면서 욕심이 좀 생기잖아요. 아무래도 마이크가 이제 스탠드 마이크는 아무래도 음질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이크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다가 ASMR을 접하게 되면서 이런 마이크가 있다라는 지식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블루예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과연 저거를 샀을 때 정말 저거를 활용을 해서 잘 쓸 것인가?
아무리 저 마이크가 그래 뭐 저렴한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마이크 그냥 쓸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비싼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저걸 샀을 때 정말 쓸 것인가라는 그런 게 있어서 거의 6개월 이상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회복이 안 될 때 그때 이걸 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질렀죠. 질렀고 이게 마이크가 왔고 사실 그때까지도 ASMR 채널을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단지 그냥 이런 거를 녹음을 하면 예전부터 이런 걸 좋아했으니까 스스로 이제 회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이크가 처음 왔을 때는 MR 반주 영상을 찾아서 거기 맞춰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혼자 이렇게 노는 거를 잠깐 며칠 동안 즐기다가 아무래도 노래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가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로 뭐를 할까? 음성으로 녹음을 남기는 거는 예전에도 하는 거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예전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성우를 좋아했고 라디오 드라마라든가 드라마 CD를 많이 들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 이야기를 만드는 걸 좋아해요. 상상력이 좀 풍부한 편이어서. 그래서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상상을 했던 거를 내가 한번 이거를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혼자. 녹음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되는지도 공부하고 그리고 실제로 녹음을 해보고 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ASMR 채널을 시작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제 듣다 보니까 누군가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현생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들지는 않고 어디까지나 정말 사적인 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려주고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도달한 게 ASMR 채널이었어요. 제가 많이 힘들 때 이제 ASMR이라는 걸 알게 돼서 그런 거 실제로 들으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를 제가 스스로 겪었거든요. 근데 물론 사물 소리나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됐지만 저는 사람이 목소리로 조곤조곤 얘기를 해주는 롤플레잉 쪽이 더 마음이 안정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녹음을 할 거면 내가 다른 ASMR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듯이 나도 이렇게 만들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그러면서 ASMR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마담이라든가 바 같이 좀 여러분이 독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롤플들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긴 했는데 그런 독특한 소재의 롤플을 하는 이유가 있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글쎄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나 독특한 소재를 해야지라고 해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떠올라서 얘기를 만든 거예요. 저는 ASMR 롤풀 영상 자체가 지금 본인이 처한 현실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런 롤플의 이야기 속에 나를 대입을 시켜서 그 영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위로나 위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즐거우실 수도 있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전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되게 들려드리고 싶은 욕심도 좀 있고요. 그냥 지금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걸 다 잊고 제가 만들어드리는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즐거우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상을 만들고 나서 항상 이게 과연 여러분의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수면에 도움이 되는 ASMR 롤플레잉인가? 아, 그냥 이건 무슨 드라마 CD를 만들려고 내가 욕심을 부리는 건가? 그런 생각도 조금 하긴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얘기를 만들고 이제 상황에 맞는 효과음을 찾고 제가 다시 듣고 수정하고 듣고 수정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물이 나왔고 그걸 올렸고 그걸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그런 또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남겨주셨을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ASMR 채널을 시작을 하고 롤플레잉 영상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밝아졌다는 얘기를 들어요. 왜냐면 제가 좀 많이 다운된 거를 주변 분들이 이제 일부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 좀 계셨었는데 이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막 항상 신나 있는 거예요. 뭘 녹음하지? 뭘 만들지? 아, 이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런 항상 들떠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또 나오더라고요. 마음이 즐거우니까. 그래서 전 지금 슬럼프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요즘에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이라든가 이런 칭찬이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행복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만든 영상이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소재로 떠오르는 얘기들을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롤플을 대본을 작성해서 하는지 아니면 즉흥으로 하는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초반에는 대본을 썼었어요. 왜냐면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대본을 쓰지 않았을 때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매끄럽게 말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즉흥으로 하다가 아, 이게 좀 막힌다 싶으면은 어느 정도 입이 뚫린다고 하죠. 입이 뚫릴 때까지는 좀 적어놓은 대본을 보면서 녹음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입이 뚫리기 시작하면 그냥 즉흥으로 막 하는 거죠. 초반엔 좀 그랬고요. 지금은 대본 대사를 하나하나 다 써두지는 않고 롤플레잉 영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제가 확 하고 꽂히는 대사라든가 꽂히는 장면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사를 하거나 이 장면을 녹음을 하기 위해서 그럼 납득이 가는 이야기 전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승전결을 짧게 써놓고요. 그거에 맞춰서 흐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걸 보면서 연기를 합니다. 대사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즉흥이에요. 최근에는 다 즉흥으로 했어요. 네. 최근에 가장 좋아하셨던 불과 바로 전에 꼬금 영상도 장면의 흐름만 설정해 놓은 걸 보면서 즉흥으로 해서 녹음을 한 거고요. 그건 이틀 걸렸어요. 하는데. 그리고 마담이라든가 빠도 머릿속에 흐름을 그려놓고 녹음을 해서 즉흥으로 해서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좀 갈 때도 있는데 그래도 결과물이 그렇게 이상하거나 막 이건 아니야 싶을 정도는 아니어서 그렇게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또 흘러간 대로의 맛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도 이상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그래서
최근에는 즉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즉흥으로 하면 네, 편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건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들었던 캐릭터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를 물어봐 주셨는데요. 애착. 글쎄요, 아무래도 마담일까요? 네. 그 마담 캐릭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뭐 아씨 영상도 그 전에 올라온 거기는 하지만 정말 확실하게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녹음을 한 거는 마담이 처음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타짜를 봤어요. 타짜에 김혜수 씨가 나오는 영상 그 부분만 봤어요. 캐릭터를 잡으려고 해서 저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연습을 했죠. 연습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온 캐릭터가 마담이고요. 네. 여러분도 좋아해 주셔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그때 진짜 마담을 왜 좋아하시지? 이 말투가 괜찮은가? 매력적인가?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근데 이게 평소에 쓰는 말투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 연습을 하고 이제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는 2편을 찍었잖아요, 마담을. 그러다 보니까 이 말투가 좀 익은 거예요, 몸에. 그래서 회사에서 저도 모르게 마담 말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스스로 너무 당황하면서 이러고 입을 닫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성격과 가장 비슷한 캐릭터. 글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다 제 안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연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제일 비슷한 건 바에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보이쉬한 캐릭터일까요? 네. 제일 비슷해요, 성격이.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과 있을 때 제가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연기하기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예, 기분 좋았어요. 자,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비긴 어게인 2에서 김유나 님이 부르신 야상곡입니다. 듣고 오실게요. 바람이 부는 것은 더운 내 마음 사겨주려 계절이 다가도록 나는 내맘 때문에 꽃잎 흩날리던 나 봄의 밤 아직 남은 님의 향기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맘 때문에 애들 피지는 저 꽃잎처럼 속절없는 낮봄의 밤 이제 나오시려나 나는 내맘 때문에 구름 위에서 전하는 말그 사람은 널 잊었다 살아서 맺은 사람이여
실낱 같아 부질없다 꽃이네 꽃이 지네 부는 바람에 꽃이네 이제 네 모시려나 나는 그저 애만 태우네 김유나님의 야상곡이었습니다. 자, 다시 Q&A로 들어가 볼까요? 네. 목소리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특별하게 이렇다하게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글쎄요. 유일한 관리법이라고 하면은 물을 많이 마시는 거? 원래 물을 많이 마시기도 했지만 ASMR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네, 신경 써서 더 많이 마시고 있어요. 기본 하루에 2리터 정도 물을 마시고요. 더 많이 마실 때는 3리터 정도도 마십니다. 네.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확실히 목이 촉촉해지니까 좀 목소리도 더 잘 나오고 네, 좀 더 풍부하고 깊은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목이 말랐을 때는 목이 약간 찢어지는 그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롤플 영상 찍을 때도 중간중간 물을 굉장히 자주 마셔주고 있어요. 네. 다양한 목소리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글쎄요. 다양한가요? 글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음을 할 때 일단 캐릭터를 잡고 어떻게 하지를 고민을 하면 사람 목소리 톤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제가 평소에 편하게 내는 그 높이와 좀 낮게 내는 높이로 깔아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목소리를 내는데요. 근데 이제 말투에서 이제 말투를 바꿔서 말하면 그걸 이제 캐릭터가 바뀌어서 목소리가 다양하다라고 느끼시더라고요. 네. 그 빠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를 굉장히 깔았어요. 그리고 아씨도 목소리를 굉장히 깔았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캐릭터가 굉장히 다른 캐릭터로 느껴지는 거는 말투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애교, 제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애교. 애교도 제가 막 톤을 높여서 그냥 얘기를 하면 그냥 톤 높은 여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약간 말투를 약간 애교 섞인 말투를 내려고 노력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거고요. 마담 같은 경우에는 평소처럼 얘기를 하지만 말투를 마담같이 말투를 마담같이라고 하기 좀 표현이 이상하긴 한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다양하게 느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고양이로서이다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도 제가 도전을 해봤는데 좀 고양이 같았나요? 그 고양이 소리를 내려고요. 고양이를 키우시는 여러 집사님들의 채널을 다 들어가서 돌아보면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오는 영상을 이렇게 여러 개를 봤어요. 그래서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계속 듣고 해보고 녹음한 걸 들어보고 해서 이 고양이라면 따라할 수 있겠다 해서 나온 게 고양이로소이다의 그 고양이입니다. 사실 고양이로소이다는요
네, 원래 찍으려고 했던 거는 그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인 여자 캐릭터랑 고양이랑 그 영상의 원래 제목은 나는 고양이로서이다라는 일본 소설의 제목을 가지고 와서 고양이가 이제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를 같이 더빙, 그 고양이 울음소리하고 사람 말하는 걸 같이 해가지고 고양이 입장에서 집사를 바라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했어요. 나름 힐링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해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고양이 울음소리에 맞춰서 사람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했는데 이게 네, 저 고양이 캐릭터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네, 고양이를 예뻐라 하는 집사의 영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건 꾸금 관련돼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제 컨텐츠 내용이 제 성향과 로망이 담긴 건지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그 성향과 로망을 담지는 않고 있고요. 꾸금 녹음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올린 그 계획적 주정 관계랑 그다음에 뭔가를 하고 있는 남친을 발견한 그 두 개 영상은 보통 여공남수의 영상이잖아요. 처음에는 초반에 꾸금 영상들은 그냥 일반적인 연인의 그런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왜 여공남수로 좀 전환을 했냐면 제가 살고 있는 방이 방음이 잘 안 돼요. 네. 제가 TV를 볼륨을 크게 올려놓고 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던가 할 때 문을 닫아보면 TV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옆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거나 하는 경우에 그 음악이 들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방음이 잘 안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ASMR 롤플레이 영상을 찍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남궁여수 영상을 찍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반응을 보이는 그런 소리를 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소리가 커져요. 근데 소리가 커지는데 그걸 막 연기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벽을 이렇게 탕탕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라서 녹음을 멈췄고요. 텐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이후로는 꾸금 영상을 올릴 때 여공남수로 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조용하게 찍을 수 있거든요. 제가 반응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이제 주도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되니까 지금 최근에 찍는 그런 구금의 성향의 전환은 방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음이 잘 되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네요. 네. 방음 부스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건 아닌데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은 방음 부스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기관지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거나 감기가 오면 무조건 목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물을 딱 많이 마시고 막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서 방음 부스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그냥 최대한 그 소리가 부딪혀서 분산이 될 수 있게 이제 물건을 많이 바닥에도 깔고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렇게 만들어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한참 녹음하다가 멈추고 기다리죠. 그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그럴 땐 조금 짜증이 나요. 네. 입체 음향까지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렇죠. ASMR 영상의 꽃은 좌우 음량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네,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바구니는 담아놨어요. 담아놨는데 아까 블루 예티 마이크를 사기 전에 제가 고민했다고 했었잖아요. 과연 이거를 샀을 때 내가 활용을 잘 할 것인가? 예. 그걸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어서 이제 거의 살 확률이 좀 높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조금 고민 중이긴 합니다. 네, 만약에 사게 되면 좌우가 구분이 되는 걸로 해서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사실 그 롤플레이 영상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그 마이크로 실제로 뭐 제가 어디 밖을 나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정말 리얼한 배경음이나 이런 거를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사게 되면 그 마이크로 영상 찍고 공지를 새로 하도록 할게요. 네. 연하를 리드하는 ASMR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도 계신데요. 저 연하 리드하는 ASMR 영상 꽤 많이 찍지 않았나요? 일단 바도 연하고 계획적 주종관계도 연하고 사투리도 뭐 나름 연하고 연하가 되게 많은데 부족하신가? 혹시 연하를 리드하는 ASMR에 뭐 어떤 영상을 원하시는지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녹음할 작업 리스트에 넣어서 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놓은 리스트들이 몇 개 좀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나서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스트리밍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러게요. ASMR 하시는 분들이 스트리밍을 되게 많이 하시고 그 스트리밍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녹음을 따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번 제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글쎄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준비 없이 무턱대고 스트리밍을 시작하는 데는 좀 저항감도 좀 있기도 하고 네, 글쎄요. 언젠가 한 번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지금 글쎄 언제려나? 언제가 되려나?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저 스트리밍 합니다 막 이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스트리밍은 제가 당장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은. 네. 하려면 저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그렇게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공부가 필요해요. 하게 되면 공지해 드릴게요. 근데 글쎄요,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려나요? 스트리밍 했을 때 합니다라고 했을 때 들으시는 분이 없으면 나 더 상처받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네, 하게 되면 공지를 드릴 거고요. 네, 일단 당장은 제 이메일로 여러분의 소재라든가 뭐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 라디오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궁금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자랑하고 싶은 거 아니면 다 같이 공유하고 싶은 공감받고 싶은 그런 나만의 이야기 이런 거 보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라디오 형식이다 보니까 자주 녹음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사연이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녹음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내주세요 여러분. 네, 저에 대해서 보내주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얼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네, 실명을 밝힐 수는 없으니 그냥 K님이라고 할게요. 네, 굉장히 긴 장문의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읽어드리거나 그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글쎄요,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가 되든 간에 지금 본인이 처하신 그 상황에서 좀 빠져나와서 혼자 지내시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요. 당장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K님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은 나고 내가 일단 편해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나를 우선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영상이 K님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K님 사연을 읽었을 때 굉장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일본 노래라서 이게 영상을 올렸을 때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가사가 너무 좋고요. 이 노래를 듣고 저는 약간 안구에 습기가 찼습니다. 네. 네, 그러면 K님께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마지막으로 이번 라디오 제이 영상을 끝내고자 합니다. 네. 지금은 작은 채널이지만 제가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과 교감해 가면서 행복한 시간을 조금씩 쌓아 나갔으면 해요. 네. 행복함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런 행복이 여러분께도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나카시마 미카고요. 내가 죽으려고 생각한 것은 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猫が桟橋で泣いたから波の間に間に浮かんで消える過去もついばんで飛んでゆけ僕が死のうと思ったのは誕生日に杏の花が咲いてからその木漏れ日でうたた寝したなら星のしわと土になれるかな赤目漁港の灯台錆びたアーチ橋捨てた自転車木造の駅のストーブの前でどこにも旅立てない心今日はまるで昨日みたいだ明日を変えるなら今日変えなきゃ分かってる分かってる
靴紐がほどけたから結び直すのは苦手なんだよ。人とのつながりもまたしっかり僕が死のうと思ったのは少年が僕を見つめていたからベッドの上で土下座してるよ。あの日の僕にごめんなさいとパソコンの薄明かり上階の部屋の生活音インターネットチャイムの音耳を塞ぐ鳥かごの少年見えない敵と戦ってる六畳一間のドンキホーテゴールはどうせ醜いものさ。僕が死のうと思ったのは冷たい人と言われたから愛されたいと泣いているのは人のぬくもりを知ってしまったから僕が死のうと思ったのはあなたが綺麗に笑うから死ぬことばかり考えてしまうのはきっと生きることに真面目すぎるから僕が死のうと思ったのはまだあなたに出会ってなかったからあなたのような人が生まれた世界を少し好きになったよ。あなたのような人が生きてる世界に少し期待するよ。